네, 안녕하세요. 김우탁 노무사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 공부 방법론 관련해서요.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그 제가 기출문제 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 기출문제는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뭐 노동법 같은 경우는 최신 판례가 많이 나오고, 시대가 바뀌고, 법리가 바뀌다 보니까요. 막 뭐 수십 년 전 거, 뭐 20년 전 거까지는 볼 필요는 없죠, 사실은요. 그때 법하고 지금 법이 아예 다른 경우도 있죠. 뭐 그 법 과목들은 좀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인사관리도 뭐 사실은 최신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다 보니까 거의 뭐 90년대 문제까지 차용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이 노동 경제학은요, 경제학이기 때문에 일단 바뀌는 게 거의 없습니다. 뭐 최신 이론이 나온다 하더라도 아직 학계에서 정통파로 인정을 받고 교과서에 들어오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주요 이론으로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 기출문제를 보시게 되면 노동 수요 이론과 노동 공급 이론 이쪽 파트에서 거의 절반 이상이 출제가 되고요. 이 지금 두 개 단원에 대해서 실업하고 노동조합까지 확대하면 그 거의 65% 이상이 출제가 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요. 그럼 나머지 35%가 이 하나, 둘, 셋, 네 개 단원 외에서 출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기출되는 주기는 기타 주제라고 하더라도요. 뭐 짧으면 5년, 길면은 8년 주기별로 반복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거시적으로 이제 보시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70% 이상은 기출된 문제 그 자체가 나오거나 아니면 관련된 내포된 원리를 응용하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유튜브 영상을 지금 찍기 전에 그 오바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여기 녹색으로 돼 있어서 이렇게 친 게요. 제가 지금 현재 강의를 그만둔 지 3년이 넘었는데도 이게 그냥 생각이 나요. 생각이 나서 그냥 어떤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그대로 친 거거든요. 어떤 데에서 기출 문제가 나왔을까? 자, 보시면 비근로소득, 뭐 주구장창 나왔고요. 2014년부터 독점적 노동조합도 여러 번 나왔고, 이 수요 독점도 뭐 2007년에 처음 출제됐다가 최근까지도 계속 나왔고요. 그리고 계산형도 나왔고요. 그리고 뭐 후반골절 노동 공급 곡선 한계 대체율은 뭐 거의 단골 손님이고요. 준고정적인 비용도 3번, 호학과 보형도 2회 이상, 해돈역 임금도 3번, 노동조합의 경제적 효과는 20년 전 문제인데도 올해도 출제가 됐고요. 요즘엔 잘 안 나오고 있지만 대학 진학 모형도 2번, 기업 특수적 모형도 2번, 그리고 교차 탄력성도 한 4번 이상 출제가 됐고요. 노동시장위원회도 3번, 경제활동 인구조사도 거의 90년대 말 문제인데 최근에 그 실업률 계산으로 또 나왔고요. 뭐 최저임금제도 말할 것도 없고 실업 파트에서 구조적 실업 등 여러 가지가 결과적으로 기출된 주제에서 출제가 돼요. 그 이유는 예를 들어서 이제 출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뭐 워낙 이제 실력이 뛰어나시니까 출제 오류를 구성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혹시라도 이제 오류가 나게 되면 그 본인의 명예에도 문제가 되고 어떤 시험의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기 때문에요. 결과적으로는 기출에 주목하실 수밖에 없고요. 그분들도 사람이다 보니까. 근데 그 너무 똑같이 내면은 어떤 상향 평준화가 될 걸 좀 우려할 수도 있기 때문에 기출된 문제 그 자체를 내기도 하죠. 좀 한 8년 정도 떨어진 문제는요. 아니면 거기서 살짝 응용을 해가지고 문제를 냅니다. 근데 이 기출 문제는요, 꼭 스스로 풀어보셔야 되거든요. 예, 절대 그 어떤 강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요. 스스로 꼭 풀어보셔야 돼요. 제가 이제 그 현업에 있을 때 그 늘 강조했던 게 뭐였냐면 기출 문제를 다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엽적인 어떤 주제로 접근을 하시라고 그랬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강사분의 수업을 듣는데 다른 강사분이 그 A 강사가 안 한 내용을 B 강사가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수험생들의 어떤 불안감을 되게 많이 증폭을 시키는데 그런 자료를 보시는 것 자체는 이제 훌륭한 자세예요. 하지만 이 기출 문제를 푸실 줄 안 상태에서 그런 자료를 보셔야지 기출 문제를 다 풀 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자료가 많이 누적되게 되면 오히려 더 불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꼭 풀어보실 것을 권하고요. 풀다 보면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걸 좀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정확히 풀 줄 알면 어차피 지금 뭐 70%라고 돼 있지만 뭐 정말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뭐 50%라고 하더라도 그 뭐 좀 극단적인 얘기로 50%는 일단 맞출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표준 점수제에서 최소한의 방어 장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아무도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문제는 뭐 다 같이 망하는 문제예요. 근데 그럴 때는 이 강한 멘탈이 어떻게 지배를 해야 되냐면 나머지 그 브리타 이외의 것은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분명히 기출 문제에서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체감으로는 시험이 망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적어도 안전장치 최소한의 방어는 하고 나오신 거거든요. 근데 이 시험이라는 게 좀 실전에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이제 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연쇄적으로 좀 무너질 때가 종종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걸 이제 미연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출 문제를 통해서 일단은 어떤 하방의 단단한 벽을 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뭐 특별한 일이 아니면은 기출 문제에서 거의 대부분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기출 문제는 정말로 그 스스로 그 우리 시험 문제 전체를 다 한번 푸실 줄 알아야 되고 풀어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경제학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바뀌는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시사적인 주제는 그 어떤 이런 경제학 과목에서 그 포장지는 시사적인 주제를 쓰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론과 그래프와 수식은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요. 이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감을 스스로 잡아 보실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